네, 오늘 장 마감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거래가 한산하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수급이 한산했을 뿐 종목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움직였고 여전히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가 많아서 대응하기가 참 힘든 시장인데요. 오늘 장 과연 투자자분들이 궁금하게 또 많이들 검색했던 종목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10가지와 함께 앞으로의 전망도 들어보도록 하죠.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통상 겪었던 추석 연휴를 앞둔 한 주는 그냥 뭐 딱히 매수도 강하지 않고 매도도 강하지 않고 좀 관망 혹은 슬슬 밀리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요즘은 급락이 좀 많아서 이전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거래가 줄어든 게 아닌가. 그래서 거래가 줄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구간에서는 뭐 프로그램 매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시장의 수급 변화에 따라서 종목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9월 들어서 지금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굉장히 강한 테마도 호흡이 생각보다 길지 않더라라는 맞습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봇도 두산의 어떤 상승으로 인해서 좀 더 확산되는 게 아닌가 싶었더니 그날이 이제 고점으로 종목군들의 힘이 빠지기 시작했고 5G도 한 이틀간 강하게 불타오르더니 그 이후에는 또 등락이 굉장히 좀 엇갈리는 모습. 그다음에 최근에 또 하나의 특징은 오전장에 일단 뭔가 반등을 시도하더라도 오후장에 중국 시장에 뭐 똑같이 흘러가는 건 아니지만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좀 민감한 어떤 모습들을 나타내는 게 일단 조금은 그동안 박스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혹시라도 약세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그런 불안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한 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연속성 찾기가 어려운 그런 시장인데 네. 그 와중에 오늘 장에 또 뉴스들이 많았거든요.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시장 안에서 10가지 종목입니다. 2차 전지와 로봇 그리고 미디어, 중입사 치료 관련주도 있는데요. 바로 종목으로 열어볼까요? 에코프로가 가장 많이 검색한 상위 1위 종목에 올랐습니다. 오늘 결국 7.63%나 밀렸고 포스코홀딩스는 5.27% 내림세, 에코프로 BM도 8.54% 약세, CJ CGV는 급락을 했고 반대로 이른CC는 급등을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거 보이시죠? 에코프로입니다. 저희가 에코프로 BM도 따로 짚어드리진 않지만 워낙 비슷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기에 오늘 살펴봐야 될 텐데 큰 악재가 있었어요. 일단 네. 테슬라도 지난 거래일에 많이 하락을 했고 오늘 또 에코프로 BM에 대한 좀 강도 높은 매도 의견의 리포트도 있었는데 네. 오늘 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에코프로에 대한 그 유진투자증권의 보고서는 뭐 항상 최근 들어서는 그런 류의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 보고서만으로 빠졌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느냐. 다만 최근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전기차 판매량의 탄력이 줄기 시작하면서 일단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8월 달 양극재, 셀의 판매량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 두 개 다 모두 총양 기준에서 금액이나 총양 기준에서는 큰 변화가 없지만 ASP가 급격하게 빠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 종목들은 2025년까지 실적을 당겨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12개월 포워드가 아니라 24개월 포워드를 쓰고 있죠. 워낙 뭐 주가가 비싸다 보니까. 근데 그런 관점에서는 실적이 항상 좋게 시장 예상보다 잘 나와야 될 텐데 이번에 이제 시장 실적이 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 불안감이 나오고 있는 것 하나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오늘 뭐 작은 언론사이긴 합니다만 뭐 단독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르헨티나에서 그 리튬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뭐 공정과 관련된 부분에 일단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소식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또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특히 2차 전지의 핵심을 이루는 에코프로 그룹과 포스코 그룹주가 대거 급락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파생 관련 물량들, ETF 관련 물량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오를 때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다면 반대로 내릴 때는 지금 공매도가 뭐 일부 작용을 하긴 하겠지만 공매도보다는 이들 종목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패시브나 액티브가 모두 좀 적극적으로 차익을 실현하거나 오히려 비중을 줄이는 그런 수급적인 모습도 겹쳐지면서 네. 일단 지금 2차 전지는 당분간은 조금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만 하더라도요. 뭐 김종효 이사뿐 아니라 저희가 많은 분들과 함께 에코프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시장의 힘을 잃다 보니까 당연히 지수와 좀 연동이 컸던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도 매력도가 좀 떨어졌었고 그로 인해 주가 고점 대비 많이 내려온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거래 그래도 양봉을 좀 길게 뽑아내는 날이 있었고 또 LG엔솔과 좀 엮였던 뉴스들이 나와주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방어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오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던 찰나에 오늘 갑자기 또 뭐 포스코 홀딩스 발 악재, 뭐 에코프로 리포트, 테슬라의 하락 이런 것들이 다 겹쳐지면서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늘 방송 중에 에코프로가 80만 원 밑에까지 떨어지면 반대 매매 걱정도 해야 되는 건가요? 라는 그런 질문이 올라왔었어요. 네. 그런 상황입니까? 뭐 반대 매매뿐만 아니라 네. 지금 이렇게 그 해당 종목군들의 시총이 줄게 되면 ETF 중에서 패시브는 기계적으로 매도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만약에 거래가 줄면 문제가 뭐냐면 이런 ETF발 매도가 평소 같으면 저가 매수가 활발해서 그렇게 굉장히 쉽게 소화할 수 있는 물량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부담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요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저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핵심 포인트는 양극재 수출량, ASP 회복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지금 전기차들이 가격을 다 할인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기차 판매량이 다시 좀 뭔가 드라마틱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 전기차 보조금을 일시적으로 늘린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회사별로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회사들이 지금 전기차 가격을 많이 할인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판매량 증가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판매량 증가로 연결되지 않고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이 연결될 경우에는 일단 주가의 뭐 하락은 멈출 수 있겠지만 반등을 못하고 이렇게 옆으로 흘러버리는 그런 형태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옆으로 흘러가는 것도 버티기가 쉽지가 힘들죠. 않죠. 왜냐하면 뭐 다른 종목군들이 반등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지금 구간에서 제가 보는 핵심 포인트는 ASP 반등보다는 아무래도 전기차의 빠른 판매량 회복이 좀 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이슈가 아니냐. 그래도 물량이 많은 우리나라보단 미국은 비교적 견조했지만 네.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뭔가 의미 있는 숫자가 다시 좀 나오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우려하기도 했지만 테슬라 입장에선 그랬어요. 뭐 지금 당장 전기차의 가격을 인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전기차를 탈 수 있게 진입장벽을 낮춰준다면 이미 한 번 전기차를 탄 사람들이라면은 그 후에 계속적으로 신차를 바꿀 때 전기차를 타게 될 테고 단순히 세컨카 용도가 아니라 메인카로서의 전기차를 탈 테니 이거는 그냥 산업 환경의 토대를 닦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게 악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게 테슬라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힘이 요즘 좀 사그라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한 전체 이제 차량 대비해서 10% 이상까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고 예상보다 빨랐기 때문에 기대감도 빨라진 것인데 네. 우리가 2025년까지는 예정돼 있는 물량이라고는 하지만 그 예정된 물량도 판매가 안 되거나 계속 재고가 쌓이게 되면은 그러면 뭐 예정된 것에 대한 집행이 있을 수 있지만 마진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부담감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일단은 저는 재고가 쌓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판매량이 어쨌든 빠른 증가를 보이면서 뭔가 역전의 어떤 발판을 마련해야 현재 이들 종목의 최근의 약세를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그리고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지금처럼 거래 없을 때는 소량의 어떤 공매도나 소량의 ETF 수급적인 물량 출회만으로도 여전히 주가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뭐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는 슬슬 한번 아예 2차 전지를 담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고민해 보실 만한 그런 자리가 오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에 와서 또 이제 따라가면서 매도하기에는 네. 정말 매수 가격이 낮지 않다면 조금은 부담스러운 자리니까 약간은 좀 관망하면서 4분기에 판매량이 진짜로 다시 올라오는지를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2차 전지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물론 모든 투자 의견은 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톤이 조금 더 강하신 분들도 있고 약한 분들도 있고 긍정, 부정 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오늘은 2차 전지가 너무나 힘들었던 하루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오늘 0.87%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반도체 안에서는 뭐 HPSP도 앞서 김민수 대표님 언급해 주셨는데 나름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또 실적을 앞두고 있잖아요, 발표를.
앞으로 육만전자는 매수 기회일지 김종현 선생님 지난번에 굉장히 좋게 이야기해주고 가셨는데 전망 들어보죠.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뭐 시간에 투자한다면 저는 여전히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네. 문제는 결국은 마이크론이 히트를 줄 것 같기는 한데 또 시정 나오죠. 네, 힌트의 핵심 포인트는 이거죠. 어차피 HBM의 지금 긍정적인 부분은 3분기까지는 하이닉스가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 4분기를 전망하는 마이크론의 입장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HBM 쪽을 늘릴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존에 갖고 있는 DDR4, DDR5 이런 쪽에서의 의미 있는 어떤 가격 반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뭔가 개선될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온 다울투자증권의 지금 보고서를 보시면 지난 2분기에 하이닉스가 그 어려운 시장에서도 선전하면서 분기별로 DDR 쪽에 8% 정도의 증가가 있었는데 네. 이번 분기에는 한 12%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한 3% 정도 플러스 반전할 걸로 마이너스에서 이제 플러스 반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마이크론이 제일 적게 반전하기는 하지만 마이크론도 지금 반전을 생각하고 있는 구간이란 말이죠. 만약에 그런 요소가 나오게 된다면 일단 뭐 삼성전자가 6만 원대 부근에서는 강한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실적이 4분기에 급격하게 뭐 V자로 턴하면서 올라가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도 일단 최근에 이렇게 테마주에 익숙해진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느리거나 네. 만족하지 못할 수익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여전히 좀 시간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맞는 종목일 것 같고 다만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뭐 6만 원권에서는 뭐 적극적인 매수 관점 여전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보니까 중국의 반도체 장비 반입 연장이 유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미국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조항이 확정됐다고 하는데 좀 안도스러운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일단 그 중립적인 재료지만 네. 재료가 확정됐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요인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미국도 하는 전반적인 관점을 보면 정말로 중국을 뭐 다 끊어내겠다라는 관점이기보다는 네. 확실하게 중국의 성장의 속도를 막겠다라는 정도로 보여지고 있어서 만약에 그 정도의 이슈라면 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또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기대할 만한 점은 지금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계속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상회의를 통해서도 과연 경제적으로는 어떤 협력을 보일 건가? 지금 뭐 정치적으로는 서로 약간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건 거의 분명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 안에서 경제적으로는 과연 어떤 해법을 낼 수 있을 것인가? 또 회의는 성사될 것인가? 시진핑 주석이 정말로 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관련된 종목들에 있어서는 꽤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거 불확실성에 대해서 한꺼풀 벗겨졌다라는 것 자체도 시장에서는 특히 반도체주에게는 호재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였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삼성전자가 또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에 힘입어서 0.87%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업일 거란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레몬을 볼게요. 오늘 16%의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보니까 과불화 화합물 프리 멤브레인 본격 공급 이런 뉴스가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신소재 개발을 해서 네. 개발해서 끝난 게 아니라 공급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다음에 이 멤브레인의 확장성은 뭐 전고체까지도 확장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종목은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적으로 차트를 보시면 이미 주가가 앞단에 한번 크게 올랐다가 그다음에 급락, 그다음에 최근에 잠깐 반등하다가 다시 급락. 또 오늘 반등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기술적으로 보면 오히려 시세가 젊은 시세는 아니고 젊은 시세요? 네, 늙어가고 있는 시세입니다. 이미 젊은 시세는 앞단에 한번 크게 났고 최근의 반등에 거래를 그렇게 크게 수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정말로 뭐 다음 분기부터 이익과 뭐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아마 주가의 반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이 종목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의미 있는 매출이나 이익이 잡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11월 1일 날 대량의 유상증자 물량이 또 출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소화하면서 올라갈 거냐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최근 시장의 분위기가 워낙 이렇다 보니 개별 종목의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넘어야 될 허들이 많다라는 측면,
그다음에 뭐 11월 달이니까 좀 기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그때 있을 유상증자와 관련된 물량도 일단 받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뭐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보다는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트레이딩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레몬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야라고 의견 주셨는데 그게 정말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되게 많은 색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때는 마스크로 인해서 주목을 받았고. 그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그렇게 뭔가 물질을 좀 걸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합물을 감싸서 그 안에서 무언가 물질과 물질을 구분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네. 우리의 마스크 안에 들어가서 외부로부터 무언가를 차단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멤브레인 소재라고 하는 것은 과거부터 꽤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던 소재였기 때문에 그중에서 과부라 멤브레인 소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그것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매출처가 어디인지는 꼭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만 뭐 분명히 의미 있는 뉴스이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성과를 보여준 것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성과를 얼마나 보여줄 거냐와 더불어서 전고체는 아직은 좀 먼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전고체 개발 자체가 뭐 빨라야 27년, 28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모멘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기술적인 흐름이나 물량 출해 가능성을 본다면 제가 보기에 뭐 중장기적으로 크게 올라가기에는 허들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지금도 뭐야 레몬 2차 전지 회사 아니었어? 라고 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반도체랑도 엮였고 2차 전지랑도 엮였고 조금 전에 말한 마스크랑도 엮였던 게 다 멤브레인 소재로 인해서 다양하게 접목됐기에 그런 여러 색을 갖고 있었던 레몬이었습니다. 그럼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 되게 좋아 보이는 기대 속에 주가가 반응을 했고 지금은 이제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운을 드렸습니다. 레몬 내일장 다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CJ/CGV 볼게요. 참 유상증자 의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영화관 사업이 코로나 때 힘들었고 이제 그 힘든 걸 다 떨쳐내고 자를 거 잘라내고 다시 탈피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오늘의 급락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앞으로 주가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이 종목의 지금 신주 발행가가 5,650원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급락시킨 이유는 공매도와 비슷한 이 미리 매도가 가능했기 때문이죠. 소위 이제 권리 매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권리 매도 뭐예요? 일단 이틀 후에 27일 날 물량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권리락은 된 상황이고요. 그러면 내가 5,650원에 예를 들어서 뭐 만주를 살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이틀 후에 27일에 5,650만 원을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돈을 집어넣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걸 결제되는 날로 봐서 결제 이틀 전부터 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5,650원에 받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6,000원, 뭐 오늘 아침에 예를 들어서 한 6,000원 정도의 주가였을 때 팔면은 어쨌든 내가 이틀 후에 27일 날 5,650만 원만 집어넣으면 나는 3% 이익이 남는 거죠. 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물량 나오면 시장도 빠지면서 종목도 빠지고 그날 물량 나오는 날 더 빠질까 봐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미리 매도가 가능한 오늘부터 매도가 크게 흘러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CJ와 CJ/CGV 간에 롱숏도 걸릴 수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CJ 종가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 장 초반에는 CJ는 꽤 강세였고 CJ/CGV는 계속 마이너스 폭이 넓어지는 그런 양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시세 흐름을 이용하는 그런 뭐 롱숏의 거래도 걸렸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권리 매도와 관련된 물량들이 나왔으니까 아마도 내일 정도까지는 이런 물량들이 일부 흘러나올 수 있다. 다만 5,650원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그 신주가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그 매도 압력은 급감하겠죠. 그렇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7일 날 받을 악재를 미리 시장에서 좀 소화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오늘 전개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지금 성과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이제 여러 대작들이 나와서 실제로 극장 쪽에 인원이 조금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맞아요. 네, 물론 뭐 과거만큼 2019년 이전만큼 뭐 급격하게 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추석이 나름 대목 시즌인데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엔 추석 때 그렇게 뭐 볼만한 영화가 없어요? 네, 많아 보이진 않긴 하던데 어쨌든 이 추석 대목 이전에
8월 달부터 넘어오는 구간에서 뭐 국내 대작이 한 4편 정도 나왔는데 더문이나 이런 건 조금 실패작이었고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든지 그다음에 뭐 밀수 같은 것들은 꽤 흥행을 거둔 측면이 있어서 네. 이런 측면들이 CJ CGV 실적에 작용을 하게 되면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실적은 예상보다 괜찮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수급적인 이슈를 소화하고 나서 아마도 10월 4일 날 거래될 CJ CGV는 오히려 CJ와 다시 또 이렇게 뭔가 크로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CJ가 좀 강세였고 CJ CGV는 뭐 좀 고만고만한 흐름을 보이다 갑자기 오늘 급락이 나온 것이니까 그런 어떤 갭이 메워지는 흐름을 연휴 이후에는 특별한 뭐 시장의 악재만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CJ CGV에 대한 전망은 좀 나뉘어지는 것 같은 게 혹자는 누가 요즘 영화관 가서 영화 봐. 집에서 편하게 넷플릭스 보면 되고 요즘 디즈니 플러스 무빙도 재밌잖아요. 네. 그거 보면 되지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고 또 반면에 이번에 2분기 실적 못 봤어. 예상보다 잘 나왔잖아. 왜냐? 요즘 영화관이 그냥 영화 안 봐. 다 뭐 리클라이너 좌석이고 아니면 부스로 된 좌석이고 영화 한 번 보는데 기본 3, 4만 원 내는 그런 좌석들이 많아져서 여기서 돈 땡겼어. 이젠 영화관에서 콘서트도 볼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어느 쪽에 더 의견이 맞으세요? 저는 주가가 빠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전자 쪽이었겠지만 네.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진 상황이라면 후자 쪽에 이제 서서히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저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아마 그게 당장은 아니겠지만 어느 시점인가부터는 넷플릭스 영화도 극장에서 오픈할 가능성 뭐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럼 좋겠다. 맞아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극장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경험은 일단 기본적으로 집에서 얻는 경험과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뭐 집에 아무리 뭐 저도 뭐 집에 뭐 간이로 그렇게 뭐 5.1 채널을 설치해 놓긴 했지만 그 집에서 제가 설치해 놓은 5.1 채널과 네. 극장에서 듣는 그 사운드의 체험은 다르다는 달라요. 거죠. 네. 네, 그다음에 또 그 큰 화면으로 보는 그 경험도 일단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경험이 가격적인 저항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래서 아예 특별한 그런 고급 서비스와 그다음에 일반적인 그 상영 가격은 조금 낮춰서 그런 어떤 분리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극장에서 상영하는 것이 더 좀 더 효율성 있어 보이는 그런 좋은 콘텐츠는 굳이 이제 뭐 OTT용 극장용을 가리지 말고 극장에서 또 상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을 잘 협의해서 만들어낸다면은 저는 어쨌든 극장 쪽의 인구들은 다시 조금씩은 늘어날 개연성은 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한 가지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네. 물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만큼의 시가총액은 갈 수 있어도 예전만큼의 주당 가치로 가기는 어렵다. 그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CJ, CGV까지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봤어요. 그럼 이 10개 종목에 대한 김종현 이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떨지 업앤다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운이 확실히 많네요. 포스코홀딩스와 삼성전자, CJ, CGV만 업을 주셨고요. 나머지는 다 다운인데 그럼 이 중에서 오늘의 가장 수상한 베스트 종목은 업 중에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지난주에도 포스코홀딩스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단기 손절 거로 말씀드린 가격까지 오늘 밀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종목은 동일한 2차 전지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가격에서 손절하기에는 네.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크다는 거죠. 물론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아쉬운 건 동일합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저는 가격을 좀 더 낮추더라도 일단 포스코홀딩스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오늘 나왔던 이슈가 당장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설사 미래의 실적에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의 지금 PBR이 0.8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약간 부담을 느낄 만한 다른 종목군들보다는 밸류 측면에서도 꽤 매력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반등을 할 때 여전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혹은 2차 전지 섹터 쪽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은 저는 포스코홀딩스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뭐 삼성전자는 너무 뻔하니까 오늘도 이제 중심 종목으로서는 포스코홀딩스를 여전히 봐야 된다.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가 올라온다면 여기 다운 의견을 드리긴 했지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반등을 같이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오늘 그 아르헨티나 리튬 사업과 관련한 뭐 단독 보도긴 하지만 그런 악재로 치부한 것들 또 2차 전지 하락으로 인해 많이 밀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전지로 슈팅이 나왔던 혹은 고점을 찍었던 대다수 종목 중에서 밸류 매력이라는 거를 붙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렸고요. 그럼 손절가를 살짝 낮춰도 들고 가보자라고 했어요.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네, 일단 목표 가격은 65만 원 동일하게 가져가고요. 그 65만 원도 지금 BPS보다는 낮습니다. 그래서 65만 원 정도로 저는 잡고 있고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원래 54만 원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50만 원 초반대 정도까지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뭐 여전히 보유해볼 필요가 있다. 전체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 이상, 뭐 시스템 리스크가 부각되지 않는 이상 그래도 조금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상한 종목, 베스트 종목은 포스코홀딩스였고요. 김종효 이사와 함께 이 10가지 종목 다 짚어봤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